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4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작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영국 방문이 실무 방문, 즉 워킹 비짓에 그친 반면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방문은 최상의 의전과 예우를 받는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입니다. 유난히 자존심 강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번 영국의 국빈 방문만큼은 확실히 남다르게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물론이고 백악관에서 자신을 보좌하고 있는 장녀 이방카, 쿠시노 부부를 비롯해서 백악관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트럼프 주니어, 티파니, 에릭 등 5 자녀들 중에서 넷을 모두 동반한 여행입니다. 아직 어린 막내 아들 베런만 제외한다면 일가족 모두가 영국으로 총 출동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미국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직을 퇴임한 이후에도 영국 왕가와 맺은 인연과 친분이 트럼프 제국의 영광을 계속 유지하고 자식들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행복한 영국 나들이가 마냥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구상대로라면 지금쯤, 즉 2019년 6월 현재 영국은 EU를 탈퇴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 나서야 할 순간입니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이제 언제 어떻게 결말을 낼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1월 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워싱턴을 방문한 첫 번째 외국 정상이 되었던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견인에 실패한 채 며칠 후인 6월 7일에는 총리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외국 정상이라는 고약한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영국 내 분위기도 형편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6월 1일자 가디언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레드카펫을 까는 것은 영국답지 않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과 같은 선상에 있는 인물로 평가자라 했습니다. 영국 방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푸틴과 김정은이 갑자기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의 사디크 칸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대놓고 비난해왔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시위단체들이 기저귀를 찬 트럼프 베이비 풍선을 띄우는 것을 허용했을 정도로 반 트럼프, 반미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당시 트럼프는 사디크 칸 시장 때문에 런던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언급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영국도 더 이상 예전의 영국은 아닌 듯합니다. 영국의 왕실이 전통 우방국인 미국의 정상을 국빈 초청해 놓은 상황에서 국익은 도외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카운터파트도 아닌 외국 정상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는 런던 시장의 행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과연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영국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또다시 트럼프를 비난하는 베이비 트럼프 풍선이 등장하는 등 트럼프 반대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빈 방문 행사의 백미 중 하나로 꼽히는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으로 향하는 일정마저 아예 생략하고 말았습니다. 외교에서는 의전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의전이 때로는 내용을 좌우합니다. 의전만으로 본다면 영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곳곳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 대통령은 테레사 메이 총리와 만나 브렉시트, 이란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지만 바로 이틀 뒤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테레사 메이와의 총리에 큰 기대를 걸거나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저 영국 왕가와의 친분을 돈독히 했다는 사실에 만족한 채 영국 방문을 접고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모양입니다. 6월 6일 목요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이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노르망디 작전 75년 전인 1944년 6월 6일 연합국 원정군 최고 사령관인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16만 명의 병사들이 5천여 척의 함정과 11,000대의 항공기에 나눠 타고 사상 최대 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한 것입니다. 16만 명의 상륙군의 대다수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중요한 노르망디 75주년 기념식에서도 또다시 삐걱대는 유럽의 현실을 대해야 할 모양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5주년 행사를 에드와르 필리프 총리에게 맡긴 채 자신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행사는 60주년, 70주년처럼 10년 주기로 꺾어지는 중요한 해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서 대통령이 구태여 참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공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언론과 참전용사단체들은 분노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노병들의 나이는 이미 95세에서 100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로서는 이번 행사가 어쩌면 생애 마지막 행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서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간 지속되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 사태를 대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미숙한 대응이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프랑스군의 존재는 미미했습니다. 16만 명에 이르는 상륙군 병력의 대다수는 7만 3천 명의 미군과 8만 3천 명의 영국, 캐나다 합동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와 폴란드, 노르웨이, 자유 프랑스군 등 병력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연합군 전체가 아닌 자유 프랑스군,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활동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6월 6일 오전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행사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결국 프랑스 총리가 주관하는 오후의 본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테레사 메이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은 모두 빠지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벨기에 총리 등 그저 그런 나라의 정상들만이 자리를 지키는 조촐한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77학번도 아닌 77년생입니다. 오는 12월 21일이 되어야만 비로소 42살이 됩니다. 2014년에 36살의 나이에 올랑드 정부의 경제산업 디지털부 장관에 올랐고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 그간 단 한 번의 굴곡도 없이 탄탄대로를 주행해온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나치 독일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머나먼 이국에서 날아와 자신의 목숨을 불사른 젊은 병사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전우들의 목까지 살고 있는, 그러나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두고 있는 늙은 노병들은 과연 마크롱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말은 아닐까요? 자네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다. 앞서간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국가와 민족,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노르망디 작전 첫날, 즉 D-Day 하루 동안에만 사상자 숫자가 1만 명에 달할 정도로 전투는 치열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날 하루 미군 6,603명, 영국군 2,700명, 캐나다군 846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참배할 예정인 노르망디 해안의 미군 묘지에는 지금도 9,387명의 젊은 미군들이 이국 땅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최근 미국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행동과 비교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을 더욱 비난합니다. 지난 목요일 5월 30일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즈에서 열린 미 공사 졸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졸업생 989명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면서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 행사를 담당한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수를 아예 안 하거나 대표로 1명 또는 10명이나 100명, 그렇지 않다면 졸업생 989명 전부와 악수하는 방안 등 5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졸업생 989명 전부와 악수하는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악수를 마치는 데만 1시간이 훌쩍 넘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끔 손이 아프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번 노르망디 75주년 행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불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행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아닌
에드와르 필리프 총리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2차 대전 기간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2,700만 명이라는 막대한 희생을 치른 나라입니다. 노르망디 작전 기념식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내부의 규정과 격식을 따질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2004년 이래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에 꾸준히 참석해왔고 심지어 2014년 3월에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합병한 직후에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푸틴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푸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6월 6일 목요일 노르망디 행사가 열리는 날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맞을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즉 SPEIF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 합병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부딪히고 있는 미국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노르망디 기념식 참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금년에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습니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결에 맞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미국과 한바탕 무역전쟁을 전개 중이고 러시아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크림반도 등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힘을 겨루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 3일, 6월은 짧습니다. 미일 중로 정상들은 국익 창출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국제 외교 무대를 바쁘게 오고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영국 국빈 방문으로 모양새를 내고 있는 사이 푸틴과 시진핑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반미 전선을 공고히 하고 있고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중재자 역할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미 이란 외무성과 아베 총리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이란을 방문해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달 말, 즉 6월 말에는 아베 총리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간의 회동을 갖기로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일본의 외교 역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6월 6일 목요일 현충일이 다가옵니다.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노르망디에서 숨진 이들을 기리는 시각,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어를 위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벤트성 외교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